새로운 자막 몇 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자 이는 이재명 대표를 뜻하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동작과 오늘 용산 지원 유세 예정인데 이미 사과를 했고 영상도 내렸다더라라고 하면서 지금도 책임지는 과정이란 취지의 얘기를 정봉주 후보를 가리켜서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국민이 반면 여당의 실언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 새로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류사명 후보 동작을 지원 유세를 간 이재명 대표는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갈무리가 됐고 뭐 추가적인 당의 조치는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로도 들려요. 윤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렇게 당대표로서 말을 하려면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과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하고 얘기해야 되고 영상 내리면 답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상 내렸다고 그 말했던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의 표현을 당대표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설화의 주인공인 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뭐 이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의를 일으키니까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정봉주 의원 이런 민주당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막말의 기준이라든지 예. 막말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여당의 실언을 심판할 것이고 정봉주 후보가 이미 사과했다. 대표로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논란이 갈무리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여선행정관께 민주당 소속의 여행정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윤희석 대변인의 지적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봉주 전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정봉주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실은 모르고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희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금방 이제 저희가 나눴던 진실 공방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뉴스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이제 유세 선거 지역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서 예.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진실 공방이 있고 당사자들이 사과를 받지 않았다. 예. 이게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난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이 예. 어제 선대위가 출범하고 사실상 이제 오늘 선대위의 첫 1호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은 후보들의 이제 언행, 이 경계령을 내린 것이고 말 조심하라는 거죠, 네, 사실. 예. 사실상 말 조심하라는 것인데 내린 것이고 그 바로 당일날에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소환되면서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예. 약간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하면은 더 약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휴대전화 갖고 계시니까 정말 저도 궁금해서 정봉주 후보의 거짓 해명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지 한번 민주당 다른 대변인들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저희도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했으면 이제 그게 거짓 해명 나왔어도 정봉주 후보 공천장 확정됐으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중이라도 한번 그것 좀 여선행정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강지아나 변호사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봉주 후보의 논란, 목함질의 용사 막말 논란을 대신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여당의 실언을 국민이 심판할 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여당에서도 도태우 후보의 막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과 별도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국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최근에도 이찍이라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들을 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천 과정에서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이직이라고 해도 계속 후보직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자르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죠.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컷오프가 되었지만 사실은 1심 확정 판결을 받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재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의혹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예. 지금 막말 논란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 그리고 판결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의혹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제작진과 혹은 여기 계신 여성행정관께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사과도 했고 영상도 지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현장 지원 주소에 나가서 한 모양이에요. 정봉주 후보를 상대로 경선에서 패한 현역 의원 박용진 의원. 그런데 오늘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공관위 회의를 통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해야죠. 문자 하나 보내서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의원이 재심 청구하고 세부 평가 내역 요청하면 원래 공개하기로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당시 저 상황은 1차 하위평가, 당시에 이제 박용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공천관리위원회 얘기고요. 이 여론조사, 51대 48, 51대 48, 이 여론조사 30% 점수 핸디캡 페널티를 받고 박용진 의원이 결선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서 졌는데 어떤 부분을 재심 신청한 거예요? 박용진 의원 1차 경선 과정이라고 김수민 평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차 경선 예를 들면 이제 지난달 24일에 진행됐었던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개시되기 전에 정 전 의원 쪽에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있다. 이것이 혹시 이제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1차 경선 결과를 또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입장까지도 이번에 표명을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배치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게 좀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박용진 의원 쪽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저는 이것이 이제 현재 정말 진실로 확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혹 차원에서 일단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이제 가려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또 이것을 제기하는 박용진 의원 측이나 이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건조하게 쿨하게 일단 진행을 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여론조사 경선이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서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차원이 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로 데이터를 다 공개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 당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시민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좀 관계자들한테는 공개하는 것이 전공법의 해결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여야 모두 특히 야당이 선대위원회를 꾸리자마자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 막말 리스크 설화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 해명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여러 얘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진이 정봉주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뭐 잠깐 전화를 받고 끊었거든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 추가로 본인이 입장 밝히기 있으면 뭐 SNS도 좋고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좋고 정봉주 후보의 입장도 기다리겠습니다.